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커다란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 내 삶의 일부라고 여겼던 소중한 이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 말입니다. 그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베는 듯하며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나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배신감, 깊은 슬픔, 그리고 끝없는 좌절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본능적인 외침이며 너무나 생생하고 날 것이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집어삼키려 위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리는 당신의 결정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수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이대한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복수라는 선택은 당신을 그 고통과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영원히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족쇄일지 모릅니다. 복수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의 순환고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고통의 시간을 끝없이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복수에 집중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는 셈이 됩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그리고 가장 귀한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그들이 월세도 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이 고통을 당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복수를 꿈꾸는 대신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그 상황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일들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안녕과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고통의 경험은 뇌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생존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상처를 느낄 때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이것이 때로는 복수심이라는 충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성장과 치유에 집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보복보다는 장기적인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뇌의 회로를 바꾸는 것이죠. 당신은 뇌의 관제탑이라 불리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차원적인 사고, 의사결정,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찰나의 감정적 반응이 아닌 당신의 더 위대한 미래에 기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에서 치유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아를 가진 새로운 당신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정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연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에 더 큰 고통으로 맞서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으로, 회복력으로, 그리고 당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와 감정 상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복수를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치유를 구하십시오.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당신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회복력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십시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려 하죠.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가며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적 고통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신체적 증상 역시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로 인해 생겨난 모든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대응을 위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는 고통에 휘둘리는 대신 그것을 통과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위협을 느끼고 우리에게 반격하라고, 복수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린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 더욱 단단히 묶어둘 뿐입니다. 감정적 성숙함은 반응이 아닌 대응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상처라는 자극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의식적인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활동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곳입니다. 분노나 좌절감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상황을 조망하고 나의 장기적인 가치와 평화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에 의해 통제받지 않으며 당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복수는 결코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힘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속해서 모셔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힘의 균형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복수에 낭비되었을 감정적 에너지를 회수하여 당신 자신의 성장과 치유라는 훨씬 더 건설적인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해서 복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때 감정적 반응성과 연결된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회복 탄력성과 정서적 힘을 키우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역경 위로도 솟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후 치유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재탄생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뇌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할 때 뇌에서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운동, 창의적인 활동, 혹은 그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활동들은 뇌의 신경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상처와 분노의 감정적 고리에 갇혀 있는 대신 회복 탄력성과 평온함을 향해 뇌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과 자기 연민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를 감소시키고 어려운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치유는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내면으로부터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외부의 압력 없이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할수록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당신은 연약함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고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한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 지혜를 역사 속에서 이미 체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좌절하고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민족입니다.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국가가 겪었던 이 위대한 여정처럼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상처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 이라는 정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학문으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켜온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복수가 아닌 성장으로 풀어낼 때 당신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을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당신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의 과거 행동이 현재의 당신을 계속해서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셈입니다. 복수가 주는 순간적인 만족감은 짧지만 성장이 주는 기쁨과 힘은 영원합니다. 치유와 성장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의 감정적 만족보다 미래의 당신을 우선시하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당신이 복수의 충동에서 벗어나 치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더 견고하고 탄력 있는 당신 자신이라는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온해져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깊은 상처를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여정을 이곳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커다란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 내 삶의 일부라고 여겼던 소중한 이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 말입니다. 그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베는 듯하며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나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배신감, 깊은 슬픔, 그리고 끝없는 좌절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본능적인 외침이며 너무나 생생하고 날 것이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집어삼키려 위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리는 당신의 결정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수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복수라는 선택은 당신을 그 고통과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영원히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족쇄일지 모릅니다. 복수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의 순환고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고통의 시간을 끝없이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복수에 집중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는 셈이 됩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그리고 가장 귀한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그들이 월세도 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이 고통을 당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복수를 꿈꾸는 대신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그 상황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일들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안녕과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고통의 경험은 뇌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생존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상처를 느낄 때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이것이 때로는 복수심이라는 충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성장과 치유에 집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보복보다는 장기적인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뇌의 회로를 바꾸는 것이죠. 당신은 뇌의 관제탑이라 불리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차원적인 사고, 의사결정,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찰나의 감정적 반응이 아닌 당신의 더 위대한 미래에 기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에서 치유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아를 가진 새로운 당신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정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연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에 더 큰 고통으로 맞서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으로, 회복력으로, 그리고 당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와 감정 상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복수를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치유를 구하십시오.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당신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회복력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십시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려 하죠.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가며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적 고통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신체적 증상 역시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로 인해 생겨난 모든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대응을 위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는 고통에 휘둘리는 대신 그것을 통과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위협을 느끼고 우리에게 반격하라고, 복수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린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 더욱 단단히 묶어둘 뿐입니다. 감정적 성숙함은 반응이 아닌 대응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상처라는 자극과 우리의 행동 사이의 의식적인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활동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곳입니다. 분노나 좌절감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상황을 조망하고 나의 장기적인 가치와 평화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에 의해 통제받지 않으며 당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복수는 결코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힘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속해서 모셔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힘의 균형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복수에 낭비되었을 감정적 에너지를 회수하여 당신 자신의 성장과 치유라는 훨씬 더 건설적인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해서 복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때 감정적 반응성과 연결된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회복 탄력성과 정서적 힘을 키우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역경 위로도 솟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후 치유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재탄생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뇌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할 때 뇌에서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운동, 창의적인 활동, 혹은 그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활동들은 뇌의 신경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상처와 분노의 감정적 고리에 갇혀 있는 대신 회복 탄력성과 평온함을 향해 뇌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과 자기 연민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를 감소시키고 어려운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치유는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내면으로부터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외부의 압력 없이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할수록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당신은 연약함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고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한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 지혜를 역사 속에서 이미 체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좌절하고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민족입니다.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국가가 겪었던 이 위대한 여정처럼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상처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 이라는 정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학문으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켜온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복수가 아닌 성장으로 풀어낼 때 당신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을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당신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의 과거 행동이 현재의 당신을 계속해서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셈입니다. 복수가 주는 순간적인 만족감은 짧지만 성장이 주는 기쁨과 힘은 영원합니다. 치유와 성장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의 감정적 만족보다 미래의 당신을 우선시하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당신이 복수의 충동에서 벗어나 치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더 견고하고 탄력 있는 당신 자신이라는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온해져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깊은 상처를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여정을 이곳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커다란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 내 삶의 일부라고 여겼던 소중한 이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 말입니다. 그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베는 듯하며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나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배신감, 깊은 슬픔, 그리고 끝없는 좌절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본능적인 외침이며 너무나 생생하고 날 것이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집어삼키려 위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리는 당신의 결정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수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이대한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복수라는 선택은 당신을 그 고통과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영원히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족쇄일지 모릅니다. 복수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의 순환고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고통의 시간을 끝없이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복수에 집중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는 셈이 됩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그리고 가장 귀한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그들이 월세도 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이 고통을 당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복수를 꿈꾸는 대신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그 상황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일들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안녕과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고통의 경험은 뇌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생존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상처를 느낄 때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이것이 때로는 복수심이라는 충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성장과 치유에 집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보복보다는 장기적인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뇌의 회로를 바꾸는 것이죠.
당신은 뇌의 관제탑이라 불리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차원적인 사고, 의사결정,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찰나의 감정적 반응이 아닌 당신의 더 위대한 미래에 기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에서 치유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아를 가진 새로운 당신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정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연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에 더 큰 고통으로 맞서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으로, 회복력으로, 그리고 당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와 감정 상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복수를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치유를 구하십시오.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당신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회복력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십시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려 하죠.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가며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적 고통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신체적 증상 역시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로 인해 생겨난 모든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대응을 위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는 고통에 휘둘리는 대신 그것을 통과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위협을 느끼고 우리에게 반격하라고, 복수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린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 더욱 단단히 묶어둘 뿐입니다. 감정적 성숙함은 반응이 아닌 대응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상처라는 자극과 우리의 행동 사이의 의식적인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활동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곳입니다. 분노나 좌절감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상황을 조망하고 나의 장기적인 가치와 평화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에 의해 통제받지 않으며 당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복수는 결코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힘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속해서 모셔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힘의 균형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복수에 낭비되었을 감정적 에너지를 회수하여 당신 자신의 성장과 치유라는 훨씬 더 건설적인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해서 복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선택할 때 감정적 반응성과 연결된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회복 탄력성과 정서적 힘을 키우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역경 위로도 솟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후 치유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재탄생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뇌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할 때 뇌에서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운동, 창의적인 활동, 혹은 그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활동들은 뇌의 신경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상처와 분노의 감정적 고리에 갇혀 있는 대신 회복 탄력성과 평온함을 향해 뇌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과 자기 연민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를 감소시키고 어려운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치유는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내면으로부터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외부의 압력 없이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할수록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당신은 연약함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고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한 버전의 당신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 지혜를 역사 속에서 이미 체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좌절하고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민족입니다.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국가가 겪었던 이 위대한 여정처럼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상처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 이라는 정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학문으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켜온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복수가 아닌 성장으로 풀어낼 때 당신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을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당신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의 과거 행동이 현재의 당신을 계속해서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셈입니다.
복수가 주는 순간적인 만족감은 짧지만 성장이 주는 기쁨과 힘은 영원합니다. 치유와 성장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의 감정적 만족보다 미래의 당신을 우선시하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당신이 복수의 충동에서 벗어나 치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더 견고하고 탄력 있는 당신 자신이라는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온해져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깊은 상처를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여정을 이곳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커다란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 내 삶의 일부라고 여겼던 소중한 이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 말입니다. 그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베는 듯하며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나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배신감, 깊은 슬픔, 그리고 끝없는 좌절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본능적인 외침이며 너무나 생생하고 날 것이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집어삼키려 위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리는 당신의 결정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수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이대한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복수라는 선택은 당신을 그 고통과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영원히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족쇄일지 모릅니다. 복수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의 순환고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고통의 시간을 끝없이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가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복수에 집중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는 셈이 됩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그리고 가장 귀한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그들이 월세도 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이 고통을 당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복수를 꿈꾸는 대신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심오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그 상황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일들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안녕과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고통의 경험은 뇌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생존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상처를 느낄 때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이것이 때로는 복수심이라는 충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성장과 치유에 집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보복보다는 장기적인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뇌의 회로를 바꾸는 것이죠. 당신은 뇌의 관제탑이라 불리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차원적인 사고, 의사결정,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찰나의 감정적 반응이 아닌 당신의 더 위대한 미래에 기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에서 치유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아를 가진 새로운 당신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정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연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에 더 큰 고통으로 맞서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으로, 회복력으로, 그리고 당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와 감정 상태를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복수를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치유를 구하십시오.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당신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회복력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십시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려 하죠.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곪아가며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적 고통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신체적 증상 역시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